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3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고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뭐 어제는 날씨 좋다 그랬죠. 네, 오늘 더워요. 내일부터 장마 온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이에요, 일부에서 나왔던 두 패널들이 제가 이 약속이 이번 주에 계속 취소가 돼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뭐 건강에 좋죠. 예. 그런데 저보고 뭐 왕따라는 둥 막 그래서 장마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하. 내가 그렇게 자기 위안적인 얘기를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일부터 비 오기 시작해서 오후부터 모레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주의하셔야겠네요, 정말. 네. 그 특히 이번에는 처음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수준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이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정말 그 대비를 미리미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안 됐을 때 정상외교를 시작을 했어요. G7 정상회담에 나갔는데 어제였었죠. 한일 정상회담 가졌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앞서서도 한번 소통을 한 적이 있죠. 지난 9일에 통화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 만남을 통해서 또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한 30여 분간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해서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먼저 축하를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60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발판 삼아서 정부와 민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가 되고 양국 간의 공조가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회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인데요. 역대 정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꽤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일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이 외교 노선이 어떻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바로 뭐냐 하면 일본 총리는 태극기 앞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장기 앞에서 이 사진 찍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왜 양쪽이 거꾸로 서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드문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내놨는데요. 그간의 정상회담 관례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양자회담을 할 때 자국이 호스트를 맡으면 국기 배치에서 상석 즉 오른쪽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담의 호스트였고 그래서 태극기는 오른쪽에 위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상들의 자리 배치를 할 때는 이제 손님을 배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스트 국가 정상이 타국 정상에게 상석인 오른쪽 자리를 양보해온 것이 관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기의 위치는 양보를 하지 않고 오른쪽에 배치를 하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상석을 양보해주다 보니 이 국기와 정상의 위치가 바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양국 관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용 외교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거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 신경 써서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뭐 바쁘게 지내고 이제 아직
안 오셨죠? 오고 있죠. 그죠? 네. 예.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말 그 캐나다에서 상당히 많은 일정들을 소화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브라질 대통령도 만나고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도 만나고 네. 그죠? 이번 일정에서 예. 9번의 정상회담 그리고 예. 2번의 약식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 11번의 공식 비공식 어쨌든 공식적이죠. 이런 회담과 회동을 했는데 예. 이 모든 것이 이제 1박 2일간의 예. 현지 스케줄 안에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듯했을 것 같아요. 예. 1박 2일 중에 잠자는 시간 빼면 다 이제 정상회담, 약식 회동 하느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국 정상에게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농담도 던지기도 하고 좀 회담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는 소년공으로 일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팔을 다친 또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 이 일화를 브라질 대통령에게 소개하기도 했다고 해요. 룰라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하나가 좀 없는가 그래요. 네네. 이분도 굉장히 노동자로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예. 아무래도 공감대나 어떤 그럼요. 그런 것을 형성하기 위한 대화가 예.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이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이었냐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엘버타주 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 여기에서는 남아공 대통령 만나서 이 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고 또 멕시코의 여성 대통령인 셰인바움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상호 간에 호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쉐인바움 이 독일어 이름인데 이번 멕시코 대통령인데 이름이 독일식 이름이에요.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말해요.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요새 물가 올라가지고 막 진짜 막 왜 이렇게 오르지 이랬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좀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물가보다 필수적인 필수재의 물가가 그러니까 더 오른 것 같죠. 더 많이 예. 올랐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이 보고서가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이후에 올해 5월까지 이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이 19.1%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15.9%보다 한 3%포인트 이상 높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주요국 물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좀 높은 수준이라는 소식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의 식료품, 의류, 주거비 물가 비용이 156, 161, 123으로 집계가 됐으니까 꽤 큰 폭으로 웃돌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체감 물가를 끌어올려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행도 보고서에서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계란값이 특히 올랐잖아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 예. 들어보셨어요? 요즘 계란 한 판에 7,000원이 넘는데요. 저는 그 1인 가구다 보니까 보통 10구, 15구 이렇게 사서 먹어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한 판 기준 7,000원이 넘는 가격을 15일 기준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 14일 이후에 7,000원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 2021년 7월 이후에 7,000원을 넘은 게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닭 기관지염,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는 이 가격 상승이 공급 여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산란계 협회가 가격 인상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심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지난 16일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한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보내서 현장 조사까지 벌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란 이스라엘 전쟁 다 아시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 큰일 났습니다. 그니까요. 이 미국이 개입한다. 이게 휴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개입 여부가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랄까요, 약간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는데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적어도 그를 제거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뭐 약간 이런 메시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미사일을 민간인이나 미군에 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제공권 장악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연대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루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 열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라면서 미군의 개입 여부가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냐 하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란도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비해서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마련해놨다. 이런 이야기도 미 당국자들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저격을 당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된다라면서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하라 하고 나서 하메네이가 내놓은 첫 번째 게시물이 이 전투를 시작한다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 정세는 앞으로 더 불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